박종철군 추모 집회와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2월 8일 북한에서 탈출한 김만철 일가가 서울에 도착했다. 제가 북방부를 탈출하게 된 동기는 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일가족 11명이 북한을 탈출 24일 만에 자유를 찾은 사건은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들의 행동은 하나하나 화제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세간에는 종철이가 종을 치니 만철이가 그만 치라고 한다는 풍자성 말이 나돌기도 했다. 김만철 씨 일가가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다. 청진호의 엔진 고장으로 일본 미군이 항에 도착한 김만철 씨 일가는 망명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의 강제 납치로 규정 이들의 인도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일행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마쿠에서 외교적 교섭을 벌였다. 일단 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만으로 이송한 뒤 김만철 일가에 대한 한국행을 설득했다. 결국 김만철 씨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다. 사회각계의 관심과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김만철 씨 가족은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리고 탈출 당시의 소원대로 현재 경상남도 남해 한 바닷가에 정착해 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지난 87년 일가족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했던 김만철 씨를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나섰던 그는 지금 경상남도 남해의 한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김만철 씨 일가의 북한 탈출은 최초의 일가족 탈출 사건으로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13살 소년으로부터 68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 11명이 함께 탈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시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한국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를 일본의 강제 납치로까지 규정하면서 송환을 요구,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처지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면서 가고자 했던 곳이 처음부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서울에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불안한 항해 5일 만에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의 한 작은 항구였습니다. 지금 스루가 항에 있답니다. 망명인가? 네, 해상보안청 직원에게 분명히 망명 의사를 밝혔답니다. 일가족 모두를 데리고 나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김 비서관, 일단 본부에 보고를 하고 나고야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하게. 네.
엔진 고장으로 일본에 도착한 김만철 일가의 배는 곧바로 해상보안청에 있는 스루가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청진호를 타고 온 사람은 모두 11명. 허름한 50톤급의 배 안에는 약간의 식량과 농사를 지을 씨앗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 이들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배를 수리해주고 며칠분의 식량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 제3국으로 망명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들에게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조총련과의 면담 주선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이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 새 집과 그다음에 뭐 쌀도 식량도 풍부히 갖다 놓고 새 이불 거지 마련해 놓고 밤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심려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만. 길에 기가 차서 야 부장동무 아마도 내 생각에는 목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릴 거다. 에? 내가 그걸 뭐 한두에 살았다고 그걸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사실은 이 일본 사람들만 없었으면 난 사실 이게 주먹으로 당신 뺨을 하나 치기 싶은데 사실은 그 심정을 이해하라. 에? 왜 그렇게도 모르느냐? 난 부자이란 사람이. 그런 내가 일생 동안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당신 그런 해유와 기만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니까 아야 포기를 해라. 대사님, 이건 일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총련과 면담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본국에서 훈령이 왔습니다. 인도적 견지로 청진호 사람들의 신변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김씨 일가가 항구로 망명을 요청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쪽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그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하겠지요. 대사님, 저 본국에서 나고야에 지시를 내렸답니다. 지시? 네, 김창석 총영사님께 그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서 왜 탈출했는지 또는 어디로 가려는지 파악하라는 내용이랍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남북한이 여기에 얽혀 있고 또한 일본도 그때 마침 배 한 척이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는 행편에 있었습니다. 해서 이 사건은 하나의 외교적으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처리해 버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들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의 쉬운 방법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사를 몇 군데서 하는 겁니까? 난 당신네들한테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네 땅에 상륙한 것도 아니고 이 미립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난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가는 데는 어디냐?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그게 어딘가 그래. 그래서 저 필리핀 지나서 보르네오 지나서 저 인도네시아 무인도로 가는 길이다. 거기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더만. 그렇게 가야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놈들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거기는 뭐 옷이 없어 뭐 반스만 입고 살아도 어른은 안 죽을 테고 열매를 따먹고 뭐 이러더라도 굶으면 안 죽을 테고 그러니까 한 이틀만 내 농사를 잘하면 쌀밥에 고깃국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우리 식구끼리 살아가니 뭐 자유가 많잖아요. 난 그게 부족한 거였거든 사실은.
김만철 씨 일가가 이미 자신들의 정치적 망명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을 긴급 피난자로 규정, 배를 수리한 뒤 공해상으로 추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일가의 망명 의사를 애써 외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일본 정부로부터는 더 이상의 시원스런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원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래서 기자들이 아주 끈질기게 질문을 하고 늘어졌는데도 그저 뭐 밥 잘 먹고 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풍랑을 피해서 이 항구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일본으로 망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제3국으로의 망명이 목적인 거냐? 그건 우리도 모르겠다.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그 대답을 회피했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상당히 그 진실이 궁금했지만은 거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난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민단 측 접견 요청은 묵살하면서 조총련과 면담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참, 기가 막혀서. 뭐 겉으로는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골치 아프기 싫다 이거지 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내보내겠다는 속셈 아니겠어? 큰일 났습니다. 해상보안청에서 이 공식 성명이 나왔는데요. 공해상으로 추방이랍니다. 뭐야? 공해상으로 추방이라면 망명을 인정치 않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적 망명이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망명이 아니라니. 해난 사고에 의한 긴급 피난 처리랍니다. 이거 어떡하죠? 맞아요. 일단 나갑시다. 사건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외교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로 인해 상황은 다시 김 씨 일가가 북한으로 되돌려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려지는 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공해상 추방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혔고 일본 정부의 무작정 공해상 추방 계획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을 무작정 공해상에 추방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진다면 이후 국제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잖은 비난이 일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은 김만철 일가의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되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려져서는 안 될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려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그래서 일본 정부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일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바로 이 지점, 이 공해상에서 청진호를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측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인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만 위험 부담이 따르는군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재춘 참사관께서는 한국 정부의 우리 입장을 잘 이해시켜 주십시오. 우리 측에서도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도 보안에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김만철 씨 일가의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곧바로 구체화됐습니다. 대마도 부근 공해상에서 일본이 청진호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인도 시각에서부터 선박의 신호 방법에 이르기까지 계획은 치밀하게 짜여졌습니다.
제가 일본 측이 제시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도와 만나는 바로 이 지점 공해상에다 추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인도하라는 얘기죠? 현재 일본으로선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다른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혹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불상사라면? 내 생각으로서 이건 매우 위험 부담이 많은 계획인 것 같소. 그래서 일본에서도 공해상까지 에스코트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이 계획이 무사히 진행되게 하는 방법도 의논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불상사를 피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위도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보는 건 어떻겠는지요? 그럼 일본령의 가장 밀접한 지점까지 위도를 내린다는 말씀인데 나도 동감이 외다. 좋소. 그럼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들과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좋습니다. 인수 시간이 24일 정각 0시니까 우리 모두 보안 유지에 각별히 힘쓰도록 합시다. 난 지금 즉시 각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그러한 계획을 한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공식적으로 보였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된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참 안전한 완전한 환경 속에서 완전한 조건 속에서 이걸 시행을 하느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대한해협 언저리라고 제가 공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한해협 언저리에서 대한해협 대마도 있는 데 아닙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북한의 도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철면아, 전투대기! 이로써 김만철 씨 일가를 공해상으로 추방하고 이를 한국 정부가 인도한다는 일본 정부의 애초 계획은 빗나가고 맙니다. 그 실제 이유는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던 2명의 일본인 선원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3년 11월 북한을 탈출, 한국 망명 요청이 묵살된 채 일본에 억류돼 있던 민홍구 하사입니다. 당시 민홍구 하사는
남포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바로 이 일본 선박 후지산호를 통해서 탈출했습니다. 그 보복으로 북한은 후지산호의 두 선원을 억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해상에서의 한국 인도 계획이 실행되기 불과 4시간 전 이 사실을 안 북한은 당시 구속 상태에 있던 후지산호 선원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평양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던 한국-인도 계획은 막을 내렸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한일 간의 공조관계에는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양국은 이제 또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추진한 첫 번째 일은 이들의 망명을 받아줄 제3국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망명 허용 거부였습니다. 베트남 난민 문제가 남아있는 터에 망명 허용에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김만철 일가를 받겠다고 하는 제3국이 얼른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첫째로는 김만철 일가가 꼭 어느 곳이라고 지목해서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둘째로는 일본이 그런 짐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 일본을 동정해서 얼른 받아줄 만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동남아시아나 우리 아시아 지역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 2차 대전 후에 경제 발전을 하면서 또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타라 입구라고 해서 아세아를 벗어나서 불아파의 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적인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세아의 발전도상 국가들이나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과 우호 친선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정책도 영향이 있고 해서 아세아의 나라들 중에 그 일본의 그런 짐을 얼른 들어주려고 나타나는 나라가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철 일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모든 시도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한국 정부로 하여금 보다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의사를 확인하고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진호 주변에선 연일 조총련과 민단, 양측의 해상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한국 내에선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리라는 기대가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급선무는 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설득이었습니다. 우리 참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는 들고 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오고 사실은 남쪽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하죠.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 언론이 매일 대서특필을 했어요.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서특필하고 국회에서도 외무위원회를 특별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래서 정부로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면담 요청을 한 겁니다. 면담 요청을 해서 자유의사를 확인을 하자.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 나름대로 신변 보호를 충분히 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의사를 발표를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추적을 한 것이죠. 내가 잠좀 잤어. 잠 못 자서 무슨 잠을 자. 잠도 못 자서 말이야. 서울에서 탁달하지. 마찬가지야. 서울에서 계속 전화 오고 지금. 아니 도대체 왜 이쪽에서는 꿈쩍들을 안 하는 거야? 글쎄 말이야. 조만간 우리 측이 와카사오에서 면담할 거란 첩보는 냄새만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가 오리무중이란 말씀이야. 난 이거 취재하면서
아주 재밌는 추리 소설을 읽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그러니까 뭔가 터질 듯 하면서도 조용한 게 어째도 구미가 당긴단 말이야. 아, 이거 봐.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떴다고. 그 총영사 팀이 떴단 말이야. 뭐야? 진짜야? 자, 어디야? 김 선생, 누가 선생을 한국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그럼 어째서 왔어? 일본 정부로 앞세워 나를 설득하러 온 게 아니오? 김 선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김 선생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놓고 있지 않소? 별로 수리할 것도 없는 배를 수리한다고 말이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국 가자고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유도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유도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는 당신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렇게 참 죽음을 생사결단을 해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희망 뜻대로 남쪽 나라 가서 편안히 정착이 되고 살아야 할 게 아니냐. 그런 걸 한 가지 얘기고, 우리는 당신의 그 자유의사를 갖다 존중하다. 그렇지만은 남쪽 나라에서 내도 몇 군데 비올빈에서 근무할 때에도 그 월남의 이 보트 피플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박으로 피난하는 그 사람들도 보고, 또는 내 본부에서 과장할 때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누가 당신들을 갖다가 기꺼이 받아주겠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 살기도 어렵고 자기의 경제 발전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당신은 누가 받아주겠느냐? 이 대가족을 11명이나 되는. 당신이 애들 거기 가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당신이 의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당신 의사 자격 인정도 안 할 거고 당신이 어떻게 생계를 하겠느냐? 그래도 당신을 위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그 영사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 월남했을 경우에는 정착할 때 어떤 대우한다 하는 걸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러이러한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결정 당신이 할 거지만은 그런 걸 내가 했지. 나는 동네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 그 믿어 안 진다. 솔직하게 말해야지. 믿어 안 진다. 내가 알고 있건데는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람이 모를 적인 자기 주장만이 제일인 걸로 생각하거든. 누구나. 그냥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답답해 하더만.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그 사람은 10분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북한은 10분 만났으니까 남한테 10분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다 보니 한 2시간 걸렸어요. 예? 그 원리적으로 말하고 또 사심이 없고 그 영사관이라는 걸 해야 돼. 솔직하더라고요. 어딘가 없이 솔직한 감이 느끼는데 하도 남조선에 대한 선전 학습 이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지를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어째서나 그 남한을 설명하는데 거짓이 없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또 그 일본에 도착해서 그 수루가항에 가가지고서는 그 저희 그 선박에 있은 게 아니라 그 옆에 큰 와카샤호라는 게 붙어 있었거든요. 군함이. 그래 거기에 선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래 거기 있는 동안에 그들이 뭐 포초를 서더만요. 그 가판무에서랑 문에서랑. 그들이 그 휴식 시간마다 자꾸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에 이게 왔다 간 사람들이 여럿 있더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을 제가 감을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세지마 선생님. 오랜만이요. 좀 앉으시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상께서는 수루가 망명객들 때문에 매우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겠지요. 워낙 골치 아픈 외교 문제가 이 거밀줄처럼 얽혀놔서 말이요. 그러지 않아도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던 중이었어. 그래서 수상께서는 이 문제를 선생님과 의논하길 원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선생님만큼 능통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좋아요. 내가 한번 힘써버리다. 그런데 이 대만과 국교가 단절된 터라. 네? 대만이요? 아니요. 내 당장 수상께 가리다. 대만으로 보낸다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석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과 대만은 단교 상태인데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장관님, 왜 밖에 나와 계십니까?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주견대사가 아주 만족해 하더군요. 사실 주한대사 만찬에 장관님과 우리 외무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예가 어디 있어야지요. 방금 전 청와대 김수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더군요. 네, 주견대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던데요. 박차관 대만행이 분명 고비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내 지금 주견대사를 잠시 봐야겠소.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아주 훌륭한 파티예요. 음식 맛이 아주 좋아. 자꾸만 오고 싶어지면 어쩌지요? 언제든지요. 안 오시니 문제지 오시는 게 무슨 걱정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동안 워낙에 정신이 없어놔서 차일피일 미루게 됐습니다. 원 별 말씀을. 아 참, 그런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네. 혹시 일본 정부가 김씨 일행이 귀국 측에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타진 같은 거 없었습니까? 김씨 일가의 본국 행에 대한 교섭이 우리 정부에 전달이 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원칙적으로 거절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한국 정부와 협의도 거쳐야겠지요. 그래요. 네, 김병훈 의전수석이십니까? 저 세이지마 루저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낙가손의 수상께서 이 전 대통령께 강국하게 입장을 전하는 말씀이 있어 그러는데요. 이 대만행 말입니다. 낙가손의 수상께서 한국의 대만행을 이 조기에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양국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낙하손의 수상은 매우 돈독한 신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로 한일 간의 김만철 일가의 대만행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세지마 류조는 그 중개역을 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해결의 물꼬를 터온 마쿠 인물입니다. 세지마 류도 씨는 이 한국과의 관계가 이 전 대통령 시대의 처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계실 때 공화당 때도 그 많이 한국과의 관계를 맺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외교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서류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이었다 하는 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지금 우리 외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사님 같으신 분의 결정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도 하루빨리 그 문제가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만을 경유해서 김씨 일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장경국 총통을 직접 면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요? 대사님은 장 총통과는 김구 선생 때부터 친분이 있으신 사이시고 또 중국 조야 인사관계도 넓으시니 충분히 설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현재는 김상태 대사도 있는데 내가 무슨 명목으로 장 총통을 면담한단 말입니까? 지금 사태가 아주 긴급합니다. 일본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는 거요? 정보 심부름이라고 편히 생각하시죠. 그럼 활동 문제도 있거니 대통령 특사 자격을 주시오. 고맙습니다, 대사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사날 후에 떠나기로 하죠. 집에 중요한 일도 있고 하니. 그건 곤란합니다, 대사님. 오늘 당장 떠나주십시오. 오늘 당장이요? 네. 최광수 외무장관께서 말씀이 나보고 중국 조야 인사관계, 옛날에 또 우리 집안관계, 우리 어렸을 때 관계 등등 해가지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 또 그 사람의 아들인 장경국 총통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한번 대만을 좀 갔다 오면 좋겠다. 또 그 내용인즉은 일본 정부에서 김만철을 갖다가 직접 한국으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만을 경유해서 한국에 보내려고 중국 정부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교섭했지만 중국 정부를 거부했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우리 한국 측에 한국과 중한민국 대만하고 국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 한국이 나서서 김만철 씨를 갖다가 일본서 대만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게끔
좀 교섭한 게 어떠냐. 그래서 그 임무를 나보고 좀 가서 중국 유관 당국에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일본이 대만과의 교섭에 실패한 후 김만철 일가의 대만행 교섭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의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대만 정부를 설득해서 김만철 일가의 대만 체류 허가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대만 정부의 태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과 대만 간 협상에는 김신 전 자유중국 대사가 파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교섭에서 세지마 류조가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그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에겐 두 가지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대만 정부로 하여금 김만철 일가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체류 기간을 최대한 벌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김 대사님, 이 추경 대사 말로는 그냥 들렸다 가라는 정도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체류 시간을 버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도 마음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데 이쪽에 오자마자 당장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죠? 일단 내일 아침에 장 총통을 만나 뵙는 게 관건일 것 같소. 이 체류 시간 연장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세부 사항에 힘써 주세요. 아,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김신임입니다만. 아, 정장관. 예? 총통께서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김 대사? 그동안 너무 격조했습니다. 별 말씀을. 자, 앉읍시다. 우리 이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까다로운 절차 같은 건 생략하고 편안히 이야기나 나눕시다. 그렇다 해도 외교상 예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난 김 대사를 만날 때마다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선친과 김구 주석께서 그렇게 친분이 두터우셨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 대물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본에 있는 그 문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으로부터 교섭이 들어왔는데 내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분명히 한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직접 보내지 못하고 우리한테 보낸단 말입니까? 아무리 전방위 외교도 좋지만은 그렇게 눈치 보는 게 밉살스러워서 내가 거절을 했던 것이 왜다. 하지만 한국 측의 요구도 전부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입법원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도 좀 복잡합니다. 총통각하. 내가 귀국 측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단 기간 체류예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은 여기 주부장과 논의하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만철 일가를 받겠다는 대만 정부의 조건은 단 24시간 체류. 그러나 24시간 내에 김씨 일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우리 생각은 한 열흘, 한 10일 가량 얻을 것 같으면 그동안은 충분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10일, 아주 짧게 부득이 할 때에는 24시간은 안 되고 24시간은 이미 도착해서 24시간 동안에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열흘부터 48시간을 이제 목표로 한 겁니다. 그 목표를 본부에서 훈령으로 받아가지고 11을 모르는 채하고 내걸었죠. 내걸었는데 저쪽에서 뭐 아주 완강해요. 그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완강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며칠을 끌다가 2, 3일을 끌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48시간 저쪽에서 보니까 24시간에서 도저히 후퇴할 기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뭐 모든 참 채널을 다 동원을 하고 참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이 한중 유대 관계로부터 반공 대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하고 이래서 결국은 48시간을 얻어내는 거죠. 결국 대만 정부의 김만철 일가 체류 허용 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김씨 일가에게 한국행을 설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설득시키는 역할은 83년에 귀순한 이웅평 씨가 맡았습니다. 여전히 남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김만철 일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조선에 지하 공작원들이 많기 때문에 남조선으로 도망친 놈은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걸 고지 들었어요. 그런데 대만에 가서 또 보니까 자기가 이웅패라 이게야. 예? 기쿠다하면 이웅패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내가 북한에서 알고 있건대는 당신이 이 남한에 넘어오자마자 지하공작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주황당하겠다 머리를 바쳤다 이런 소리 듣고 왔는데 당신이 융평이 오르냐? 그러니까 아이 틀림없다고 아주 야단하는 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이라고. 그런데도 고지 안 듣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인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보니까 한경도 말씨고 틀림없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들은바대를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도 의심을 하면서도 사실은 고지 들을 게 많더라고요. 솔직한 면이 많아. 그래서 찜찜하긴 해도 그 말하는 게 솔직하기 때문에 좀 고지 들었죠. 나 완전히 고지는 안 듣고 그냥 나만 실상 그대로 좀 얘기해봐라 하니까 아주 자유스럽고 좋다는 거 그거 얘기하더만. 그래. 그러면 자기 자동차도 있다는 게지. 키를 내보이더만. 자동차 열쇠. 자기는 여기 와서 개를 길러서 개장사나 하자고 왔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말이야. 돈도 많이 받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또 그 소리 들어보니까니
참 남한에 와서 무슨 그 자유시사에서 무슨 개장사를 해도 뭐 북한에서 의사하는 것보다 못할 바는 없다 이게. 그걸 고지 들었지.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탈출 사실을 모르고 동행했던 마처남 최정섭 씨가 마지막까지도 한국행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철 씨로선 가족들의 목적지를 일치시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처남들은 영패의 말 듣고서도 마처남은 완강히 반대고 우리 마지는 아버지 의향이 그때는 따르겠소 이렇게 되고 둘째 처남은 중간이라 그때 반대자든지 하나라 이게. 이래가지고서리 할 수 없이 그들하고 모아 앉아서 내가 이 얘기했지. 온 사람들하고 한 100명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 앉은 사람이 제일 대장 같더만. 약속하자. 계약하자. 내가 남조선에 가서 당신네 말한 대로 대 안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도 좋다. 요걸 약속했지. 틀림없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누님을 내가 찾아서 누님 말을 마치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당신네 남조선에 우리 만누님이 지금 계시는데 죽은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나도 우리 부친인 데서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고향은 저 전라도 광주 비하면 비할이다. 아직 거기 있는지 어쩐지는 내가 모른다. 한평으로 시집 갔다더라. 16살에 뭐 이렇게 얘기했지. 누님을 통한 마지막 확인을 약속하고 이들 일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한 지 만 19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이틀 뒤 김만철 씨는 그간의 긴 불안과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만철 씨 가족이 북한을 떠나 서울로 오기까지 만 24일. 결코 짧지 않은 고된 역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정 끝에 만난 것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말을 쓰며 자신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간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외교적 노력이 거둔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태로웠고 때로는 막막한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낯선 남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에 새로운 삶의 여장을 푼 것입니다. 현재 맏아들 광규 씨와 두 처남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몄고 부인 최복례 씨, 장모 허문화 씨는 학교 다니는 4명의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막내 광호 군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안짱다리 수술을 받았던 광숙 양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들은 한사코 취재를 사양했습니다. 지금의 평범한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쩌면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출이 이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철 씨는 남해에서 자신의 남은 바램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착금 등을 모아서 지은 기도원 개원을 오는 4월 18일로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사실 내가 여기 남한에 온 것이 뭐 재산을 가져온 것도 없고 알몸뚱이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국민이 나를 그만큼 도와줬으면 죽기 전에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여기다 기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는 3년이 됐습니다. 와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사실은 좀 피곤도 풀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선한 마음을 먹고 돌아가서 열심히 누구나 열심히 살아간다면 이 나라에 만에 한나라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나쁜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이 내가 국민한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